이민세관 단속국이 컬럼비아 대학교 기숙사에 진입해 학생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을 체포했습니다. 영장 없이 캠퍼스에 진입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해당 학생은 결국 석방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권자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잉 단속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노인들을 상대로 ATM 카드를 바꿔치기 한 뒤 현금을 빼돌리고 있는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제안했습니다. 회담을 중재한 오만 측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이민세관 단속국이 컬럼비아 대학교 기숙사에 진입해 학생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 한 명을 체포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영장 없이 캠퍼스에 진입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해당 학생은 결국 석방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콜롬비아 대학교 캠퍼스에 진입한 것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요원들은 일반 수사관으로 위장한 채 실종자를 수색한다며 기숙사 건물에 진입했고 현장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유학생 엘미나 아가예바를 체포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단속 요원들이 신분을 숨긴 채 교내 시설에 무단 침입했고 영장 없이 재학생을 검거한 것은 사법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 역시 정당한 절차 없이 법을 집행한 이민세관 단속국을 대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They're afraid to answer their door. They are concerned for their friends who may be undocumented or may just be foreign nationals who are on a student visa. This is insane. 이 같은 반발 여론에 국토안보부는 검거된 유학생은 지난 2016년 수업 출석일 미달로 학생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 학생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고 민주당 주요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하면서 오늘 오후 석방 절차가 성사됐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단속에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want them to know we are not going to back down from protecting our students, our neighbors, New Yorkers, whatever they try to do. We're not going to give them a reason. They're going to come anyway.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집중 단속에 크고 작은 사고가 겹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뉴요크 시장은 어제 연방 단속 요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오늘 일어난 사건처럼 영장 없는 요원들의 사유지 진입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 참여 역시 늘고 있는 추세인데 전국 부모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 상당이 수업 중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숨진 사실이 1년 가까이 감춰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아이스 차량 추격 전후로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연방 이민당국의 과잉 단속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텍사스주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아이스 요원을 차량이 들이받았고 이에 다른 요원이 그 차량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3살 루벤 레이 마티네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불법 이민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방요원의 총격 개입 사실이 11개월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민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가 정보공개법을 통해 내부 문건을 확보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구는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고의로 요원을 들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핵심 증인마저 지난 주말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차량 화재 사고로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진상규명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총격 개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이민 단속 이후 발생한 최소 6건의 연방요원 관련 치명적 총격 사건 중 하나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은폐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FBI와 내부 감찰기구가 조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어제인 25일 오전 뉴저지주 뉴요크에서는 아이스가 단속 중 달아나는 밴을 추격하다 인근 차량들과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한 차량 중에는 15살 청소년 2명과 12살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도 있었고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달 초에는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에서 아이스를 피해 달아나던 용의자가 교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뉴요크 시장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설로 도로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무분별한 추격전을 벌였다며 아이스를 강하게 비판하고 연방요원의 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즉각 서명했습니다. 사법영장 없이는 공공건물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모든 시 직원이 아이스 활동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LA 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ATM 카드를 바꿔치기 한 뒤 돈을 빼가는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2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했는데요. 정작 피해를 입는 사람도 모를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 속 남성과 여성. 이들은 지난달 15일 LA 이글락 지역의 한 은행에서 83세 고령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ATM 카드를 바꿔치기해 현금을 빼간 2인조 절도 용의자들입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당사자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고 빨랐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ATM 앞에서 돈을 인출할 때 한 명이 뒤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줄을 서 있다 몰래 비밀번호를 훔쳐봅니다. 이후 발밑에 $20 지폐를 떨어뜨리고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 돈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알려주는 척을 합니다.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지폐를 집어드는 순간 또 다른 한 명이 빠르게 ATM 기계에 꽂혀있던 카드를 가짜 카드와 바꿔치기 합니다. 피해자는 가짜 카드를 뽑아들고 현장을 떠납니다. 절도범들은 1시간 뒤 인근 또 다른 지점에 나타나 훔친 카드와 비밀번호로 수천 달러의 현금을 인출한 뒤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 속 돈이 빠져나간 뒤에야 카드가 바뀐 사실을 알았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들이 남가주 일대 은행들을 돌며 고령층을 타깃으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배했습니다. 앞서 음력설을 전후해 아시안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 한인 어르신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경찰은 ATM을 이용할 때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말을 걸면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쿠바 정부가 자국 영해에 들어온 미국 고속정과 총격을 벌여 승선자 4명을 사살했습니다. 이번 유혈 사태로 카리브해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쿠바 당국은 어제 오전 중부 비아클라라주 카요 팔코네스 섬 인근 해상에서 국경수비대가 플로리다 선적 고속정을 공격했습니다. 쿠바 당국은 신원 확인을 위해 자국 국경수비대에 배가 접근하자 고속정 쪽에서 먼저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속정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인 10명이 탑승 중이었고 이 중 4명을 사살했다고 쿠바 정부는 밝혔습니다. 6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쿠바 당국은 탑승자 다수가 범죄 전력이 있으며 2명은 테러 행위와 관련된 활동에 연루돼 있어 쿠바에서 지명수배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관계부터 확인 중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고속정과 미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쿠바 당국이 밝힌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쿠바의 핵심 동맹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한 이후 쿠바의 석유 공급 봉쇄 조치를 단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미국과 쿠바 관계가 악화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번 총격전까지 벌어져 카리브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없다고 강조해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계속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김 위원장의 조건부 대화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KBS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세 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를 안정시켰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걸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같은 백악관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 관련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방한 때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만날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I'm open to it.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and he probably knows I'm coming, right? 아직까지 북미 간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임박해 북미 간 접촉이 급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무리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문제 논의를 위해 현지 시각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3차 협상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제안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란 측 제안에 핵무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시스템이나 방위산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우라늄 비축량 이전 등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حوزه رفع تحریم‌ها و هم در رابطه با حقوق و منافع هسته‌ای ایران استفاده صلح‌آمیز از انرژی هسته‌ای. 반면 미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기존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형태의 핵 합의 등 일몰 조항이 없는 영구적 합의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시도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But the principle is very simpl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f they try to rebuild a nuclear weapon, that causes problems for us. 이번 회담을 중재한 오만 측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에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보름 정도라고 말하며 협상 결렬 시 이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연방 학자금 대출의 상환 연체와 디폴트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시장에서 상환 불이행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떠올랐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센츄리 재단과 프로텍트 바로워즈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방 학생 대출자 약 900만 명이 디폴트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전체 대출자의 약 20%, 즉 5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연방 학생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270일 이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디폴트로 분류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환 기간이 지난 대출자 가운데 4명 중 1명이 연체 상태에 있으며 이들의 신용 점수는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 사이 평균 57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 점수 하락은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거비나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에도 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5년간 중단됐던 디폴트 대출자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지난해 5월부터 재개한 이후 공개된 것입니다. 연방교육당국은 지난달 디폴트 상태 대출자에 대한 임금 압류와 세금 환급 압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조치가 언제 종료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대출자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추심 재개와 신용도 하락이 맞물릴 경우 소비 위축과 금융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학생 대출 구조 개편과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환급해달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건 기업이 1,8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800개 기업이 참여한 소송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징수한 관세로 최소 1,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코스트코와 굿이어, 반센 노블스, 페덱스 등이 소송 명단에 올랐습니다. 소송 참여 기업은 수천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일 연방대법원 판결로 소송에 합류하는 기업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소송은 대부분 관세 부과 관련 사실관계와 환급 사유를 간략히 적은 형식의 소장으로 환급액은 대체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세 국경보호청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기준 이번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관세의 영향을 받은 수입업자는 총 30만 곳에 달합니다. 여기에 해외 구입으로 직접 관세를 지불한 개인 사업자들도 포함돼 있어 잠재적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앞으로 5년은 법정 다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환급에 대한 첫 공식 답변을 내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보다 빠른 구제를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측면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최근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한 시니어 대상 금융 사기가 증가하면서 최석호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실은 스캠 예방 무료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실은 시니어 대상 금융 사기 증가로 사기 수법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무료 강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석호 의원은 이번 강좌를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캠 예방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시니어와 보호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무료 강좌는 오는 3월 7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갈보리 선교교회에서 진행되며 미리 사전 예약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은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지난해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인구 순유출이 일어났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 국가 등 15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8만 명의 미국인이 이 국가들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 중 대다수 국가에서 거주와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미국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미국인 수는 2만 6천 명으로 2020년보다 4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10년간 미국인 거주자 수가 거의 2배 늘었고 체코에서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에서도 지난해 미국의 순 이민자 수는 마이너스 15만 명으로 인구가 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순 유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 정부 당국에는 외국 여권을 받기 위해 또는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포기를 요청하는 미국인들의 신청이 수개월분 밀려 있다고 이민 관련 업체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 건수는 2024년 기준 전년보다 48% 늘었고 지난해는 증가폭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 근로자들보다 더 높은 소득을 받는 미국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비자 규정을 완화하고 세법을 미국식으로 개정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이어졌던 B자 모형의 회복세가 끝내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급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자극된 매도 심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매도 압박 역시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역대급 실적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약세로 돌아선 엔비디아는 올해 상승분을 싹 다 반납하며 기술주 전반에 걸친 패닉셀링을 유발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해석과 함께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진 건데요. 그 결과 어제 전 종목이 상승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간신히 두 종목만 오르는 데 그쳤고 셀러프 모드로 꺾인 내스닥은 이틀간 상승분의 절반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우존스는 초반의 랠리 모드를 셀러프 모드로 뒤집고도 꾸준히 강세를 오가며 버텼고 막판에 간신히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나홀로 3일 연속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3대 지수는 여전히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마무리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 내일 발표될 PPI 지수가 분위기 반전을 이끌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탈무드에는 복수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상대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에 남은 원망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기 마련이죠.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심보다 중요한 건 원망스러운 기억에 내 마음을 붙잡아 두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마음을 묶어두는 한 그 고통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